여기 또 이제 아시아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이게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 편지에,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조선 사람들한테 강철을 사줬다. 강철 칼을 사줘서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 자기 형이 그 보낸 지도를 주고 조선 사람한테 이걸 판 작업을 시켰구나. 목판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판에 칼로 판 거예요, 이게. 강철 칼로. 강철 칼로. 자기가 그렇게 써 있어요. 편지에. 강철 칼로 파서, 어머니, 내가 조선인에게 이걸 했는데, 너무너무 지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머니도 보시면. 너무 정교하게 해안선이나 모든 것을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놔서 제가 정말 감동을 할 정도입니다. 이거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뭐 이걸 목판에다가 새긴다라는 게 이게 지금. 근데 저는 또 대단한 게 그 나라 국명이나 그 표현이 한글로 썼는데 이거는 현대 국어로 지금 썼다고 할 정도로. 우리 감독님은 확실히 잘 보시는데 이 국어사에서 예를 들어서 덴마크가 한자로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정말이라고 쓰잖아요. 여기서 덴마크라고 쓰면 최초로 중국식 한자 차입을 해서 나라를 불렀잖아요. 그거를 본나라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현대어로 그렇게 바꾸신 게.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자를 그대로 쓴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몽고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자 뭐 몽고라고 했으니까 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했고 청국이라고 했고. 저는 저 아시아라고 표현한 게 저는 어마무시한 것. 아, 그러세요? 저는 저때 아시아라고 썼다는 자체가. 또 이 헐버트 박사가 여기 이렇게 지도를 사인필지에 삽입해서 넣은 게 그 어떤 충격을 줬을 건가, 조선 학생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 책으로 이제 배제학당에서 주시경,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책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그래서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이 탄생을 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일었겠어요.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요. 제일 앞에 자기 이름을 우리는 헐버트라고 그러죠. 헐벗. 네. 헐벗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헐벗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 외래어 표기법에 T 발음을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헐버트 박사가 발음할 때 자기 이름이 뭐냐? 헐벗. 네. 예. What's your name? 헐벗.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1895년에 로마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한국말을 아니 조선어를 영어로 쓸 적에 어떻게 쓰는 기본을 제일 먼저 논문을 쓰셨어요, 이분이. 물론 이보다 4년 후에 썼어요. 논문을 쓰셨는데 로마나이제이션이라는 그때 쓰신 논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1933년에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 따로 있잖아요. 정부에서 공시한 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법도 헐버트 이 박사가 1895년에 한 로마자 표기법하고 비슷해요. 좀 심정적으로 약간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입되는 부분이 그 한 단어 하나마다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 쭉 쓰는 것도 내가 이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 저 단어를 그러니까 그 고민이 완전히 그 함축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삼인필지도 언뜻 생각하면은 삼인필지면 한자가 분명하잖아요. 한자어잖아요. 근데 이분이 책 제목에 굳이 한글로 썼단 말이에요. 나는 한글 책을 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자를 그대로 우리가 문화, 학교, 이게 전부 한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게 한자어로 느껴집니까? 우리가 지금 오래 쓰니까? 그냥 우리 고유어처럼 느껴지잖아요. 학교가. 저는 제일 처음에 실천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자어를 그대로 고유어 형식으로 받아들여라. 인류사에 있어서 한 문화가 급진적으로 레벨업이 될 때 네네네. 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노고가 있겠지만 저는 좀 대표적인 어떤 천재성을 가진 누군가가 한번 레벨업을 딱 시켜야지 쭉 좀 따라간다는 게 좀 있거든요. 이 헐버트 박사님이 그런 역할을 조금 하신 게 아닌가. 한국학의 개척자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분이 그 글을 한국학에 대해서 많이 쓰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확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불씨를 지피셨고. 예, 이분이 우리나라 정체성을 밝히는 우리를 잘 몰랐던 거예요. 중국만 바라보고 있고. 중국은 바라보고 있고 조선을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조선을 깨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이제 한자 사원필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자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당시에 같이 만드셨던. 이제 그게 또 재밌는 얘기인데 이건 1895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4년 후에. 이게 헐버트 박사의 또 장점은 미국의 어떤 상원 의원의 글에 보면은 헐버트 박사를 칭송하기를 전인격의 인간이다. 그리고 가장 밸런스드 됐다. 그리고 지적인 인간이다. 또 하나는 practically useful한 인간이다. 실용주의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헐버트 박사를 평가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분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여기 저 학부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사인필지를 한자로 된 사인필지를 학부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게 지금 요즘 밝혀지기를 김홍집이가 지시를 해서 1894년에 갑오개혁을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김홍집이가 평가가 다양하잖아요. 친일했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분은 실용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김홍집이가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양반들은 한글로 책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만들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 한자로 된 이름을 보니까 사와 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이네요. 이렇게 사민필적. 그러니까 사는 선비들을 말하는 사람. 사민이 선비사자 백성민자인데 선비와 백성 양반 쌍놈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다. 저는 헐버트 박사도 동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헐버트 박사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야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글만 가르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한자도 같이 가르친다고 그래야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동의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묵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반들, 왜냐면 김홍집이가 내용이 좋으니까 이걸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논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놨대.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한자파기 때문에 한글을 싫어하는 이걸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냈다. 김홍집이가 시켜서.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한자로 양반들이 한글로는 책을 못 보니까 한자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구나. 그렇죠. 김홍집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걸 우리 그 당시에 사대부들이 이걸 좀 봤으면 했던 거예요. 이게 한자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최연배 선생도 이걸 보고
그 역사의 뒤침 현상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책이 내용이 좋다라는 것만 인정이 된 거죠. 이제 책이 내용이 좋지 않으면 저는 뭐 한자를 한글로 번역한 건 봤어도 한글을 한자로 번역한 거 이거 처음 봤으니까요. 이 역번역이죠. 처음 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하고 한글을 이렇게 하신 것만큼 헐버트 박사님이 깊게 들어오셨던 게 또 그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그 우리나라 보컬 뮤직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또 상당히 심취를 하셨던 분인데